특기는 도끼로 제발등 찍기, 취미는 꼬리 밟히기. 허술해도 너무나 허술하고 엉성해서 범죄 행각이 금세 들통난 멍청한 범죄자들의 더맨더머 쇼. 이번 특종은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2탄입니다. 네, 본인들은 나름 똑똑하다 자부를 하며 완벽한 범죄를 꿈꿨지만요. 실상은 상식도 모르는 황당한 범행 수법. 또 너무나도 어이없는 발상으로 오히려 경찰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특종 취재하는데 정말 꽁트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완전 뭐 제발 나 좀 잡아가쇼 하는 수준도 있고요. 한탕하려는 허튼 생각 때문에 제대로 혼쭐 난 이 허당 범죄자들의 좌충우돌 범행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뭐뭐뭐를 훔치는 법. 2016년 영국 노샘턴의 한 가구점을 찾은 남성, 제시 벨햄. 그는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더니 재빠르게 옷 속으로 무언가를 숨기고는 계산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매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절도 행각을 눈치챈 매장 직원이 그를 제지하자 벨햄은 재빠르게 달아났고요. 결국 직원은 벨햄을 잡지 못했고 그가 매장 주변에 버린 돈 한 푼만 겨우 되찾았습니다. 이 감이 좋으시든지 아니면 이걸 본 거지. 약간 수상할 때 미리 싹 가서 뭐 호주머니에 넣는 거나 이런 걸 본 거 아닐까? 봤을 것이다. 아니면 센서 올린 거 아니에요? 요새 그 문 앞에 센서 달리는 데 아, 많잖아요. 맞다. 도난 방지 택 붙어 있는 그러니까. 거. 저희가 뉴스 프로가 아닙니다. 예? 오늘 주제가 뭐죠? 어설픈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뭐가 울리거나 예. 받거나 했으면 말을 안 합니다. 오늘 어설픈 특집입니다. 왜 그러지? 와 또 얼마나 어설펐을까. 벨햄의 절도 행각이 발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거였습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 아니에요. 저걸 옷 속에 저렇게 넣었다고? 자, 본인은 지금 숨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저게 안 보입니까? 근데 본인은 안 보였던 거. 안 보이니까. 아 근데 옷이 땡기잖아. 그런 느낌도 없나? 옷이 땡길지언정 안 보이잖아. 이건 너무 어설프다. 그는 길이 2m의 블라인드를 훔치기 위해서요. 블라인드를 세워서 한쪽 바지에 넣고 저 사진이 더 웃긴다. 튀어나온 부분은 점퍼의 후드로 은폐하려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벨햄의 키보다도 큰 블라인드가 머리 위로 우뚝 솟아 있었죠. 너무 충격적인 건 거울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데 자기가 보고 있잖아 저거. 지가 안 보고 있잖아. 저때 저 도둑은 진심으로 자기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CCTV에 찍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그냥 등이 솟아있는 고객일 뿐이다. 등이 얼마나 섰냐고. 그건 좀 너무했다. 오늘 녹화 너무 힘든데요. 그날 밤 그 남자가 쓰러진 이유? 2015년 2월 아일랜드의 드로그 헤다. 늦은 밤 게리 브래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펍 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는데요. 그런데 이봐요.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무슨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자신의 차량 옆에서 기절해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뭐 길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가? 묻지마 폭행이거나 뭐 기절했거나. 얼마 뒤 기절했던 남성 피터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정신 들어요? 당신이 제 차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 때렸지? 야 일단 나 택시 타고 가게 50유로 내놔. 안 주면 당신 가게 다 불태워버릴 거야. 빨리 내놔. 피터는 갑자기 브래디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그를 협박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심이 되는 거는 네. 사기를 치려고 기절한 연기를 했던 게 아니야. 자해공갈당 같이? 그렇지. 미끼를 팍 물어버린 거지. 그렇게 대단한 범죄자면요 오늘 안 나오고요 아. 나쁜 놈 19에 나옵니다. 지능범 순위에 올랐구나. 주제가 오늘은 좀 주제군요. 다르죠. 두 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야? 자, 피터의 거짓말에 당황한 브래디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근 CCTV를 통해 너무도 황당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래? 뭘 던지네. 차에. 블라인드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아니야 바보지. 자기가 던진 돌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잖아. 들이민다고 맞을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쉽지 않아. 아니 그래도 돌을 던지면 어디라도 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사실 피터는 자동차 터리범입니다. 그래서 브래디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려다가 실패하자 나중에 벽돌을 가져와 던졌는데요. 하지만 이거 반찬 유리야. 너무나도 튼튼했던 브래디의 차. 피터가 던진 벽돌이 반사! 부메랑처럼 튕겨나와 피터의 얼굴을 가격. 그렇게 피터는 본인이 던진 벽돌에 맞아 기절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 주인인 브래디가 기절했던 피터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피터는 일어나자마자 사기를 칠 심산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브래디를 협박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CCTV에 포착. 결국 피터는 철컹철컹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둑질 대신에 다른 뭐 풋볼이나 이런 거, 미식축구 뭐 이런 거를 하셨으면 야구로 해도 성공할 뿐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협박과 사기는 이거는 친 거니까 가중 쳐버린 거죠. 그렇지. (2015년 3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 병원 앞 길거리에 총을 든 두 강도가 나니 피해자들에게서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훔친 뒤 순식간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두 강도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검거됐는데요. 오. 근데 저기 되게 치안 안 좋은 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검거가 어려울 텐데. 월드컵 때 방송국마다 가서 맞아. 당했는데 결국 해결 못하고 다 돌아왔잖아요. 네, 다 뺏겼다면서요. 자, 이들을 빠르게 체포할 수 있었던 건 두 강도가 벌인 결정적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보기 무섭다 이제. 기절을 턴 거야? 아, 그것도 생방송 중에? 생방송 연결됐는데 기절 턴 거야? 저기 얼굴이 그럼 생방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물불을 안 가리는구나. 얼굴과 도둑질하는 현장까지? 아니 저 정도면은 본인을 잡으러 온 경찰도 털겠는데? 일로 와봐요. 돈 와줘. 아니 저 정도면은 뭐가 무서워? 저 정도 담력이면 오. 가능한 거죠. 당시 남아공 국영방송국의 은복호 기자는요. 치료차 남아공에 방문한 잠비아 대통령 관련 리포팅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몇 초 전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2인조 강도가 나니 무슨 근자감이 분분했는지 이들은 얼굴을 드러낸 채 총으로 협박을 하며 은복호 기자와 카메라맨에게서 휴대폰과 돈을 빼앗았고요. 심지어 방송 중계용 노트북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의 범행은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박제. 덕분에 범인들의 얼굴을 본 많은 시민들의 제보로 손쉽게 검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너무 당당하다.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뭐 진짜 온 나라에 그냥 내가 강도다라고 광고를 그치. 했네요.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방송, 생방송 하지 않습니까? 그쵸. K본부 유명하죠. 음. 저분들은 그냥 범죄와 동시에 공개 수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현 배우가 아니잖아요. 예. 당시 황당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은복호 기자는요. 그들은 카메라를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요. 한편 사상 초유 스스로 범행을 중개한 이들은요. 각각 강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으며 죗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2017년 아르헨티나 산미겔 데투쿠만의 한 작은 마트.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나오는 바람에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폭동이에요? 한두 명이 아닌데? 폭동이잖아. 폭동 일어나면 막 가게에 막 급습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 이 난장판에 한 남성이 나니 사람들 틈에서 유유히 온수기를 들고 나와 오토바이에 싣더니 다시 마트에 들어가 난로를 훔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모습을 촬영하던 한 사람이 그의 앞을 막아세웠는데요. 아,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거 참 다들 그 약탈 중이구만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 뭔데? 비켜 나 약탈하게. 아니, 뭐 혹시 뭐 지나가던 사람이 촬영하다가 야, 이건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말린 거예요? 자,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건 시민도 기자도 아니라 아, 지금 영화 촬영 중인 거 안 보여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약탈하는 연기라고 있었던 거야. 딴 사람들이. 사실 오토바이 날치기라는 영화의 마트 약탈 장면을 촬영 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고야. 영화는 우리가 봐야겠다. 얼마나 리얼하게 찍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리얼했으면 약탈을 하겠냐고. 작품성이 대단했던 게 그렇지. 보통 엑스트라도 혼을 담아 연기 안 했으면 착각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지금 폭동이 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를 어리둥절하게 지켜보던 영화 스태프들이 사태를 파악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게 영화 촬영인 줄 몰랐는데 폭동이 일어난 것 같으면 신고해야지. 그럼 모범 시민상 받았지. 같이 껴들어서 저러면 어떡해요. 같이 털고 있으면 어떡해. 카메라에 본인의 범행이 고스란히 찍힌 줄도 몰랐던 이 남성은요. 아, 진짜 몰랐다니까요. 아, 다 돌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봐줘요, 제발. 이렇게 사태를 파악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들의 흑역사를 막지한 어리석은 도둑들. 부끄러움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고요. 앞으로의 삶에 올바른 발자취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 멕시코 모렐리아의 한 주택가. 얼른 여기로 와주세요. 사람 다 죽겠어요. 다급한 구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당시 한 남성이 무려 2시간 넘게 창살에 머리가 꽉 낀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어우, 어떻게 저기에 머리가 껴? No, eso ya 그런데 es más.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 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럼 마저 할 일 하겠습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것도 뭔 소리야. 도둑질하다가 창살에 머리 낀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구해준 거구나. 사실 구조된 남성 마틴은 절도범. 그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저층의 집들이 밀집한 주택가로요. 건물 사이에 있는 마당의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워낙 건물들이 밀집돼 있던 터라 계단으로 다른 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창살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련하게도 마틴은 절도를 하기 위해 창살로 침입을 시도. 그만 창살에 꽉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꽉 끼어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 마틴은 무모한 짓을 벌인 대가로 무려 2시간 넘게 창살에 매달려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이 어이없는 모습을 보고 완전 덫에 빠진 귀 같았다니까요. 비웃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마틴에게 있어 영겁의 시간이 지난 뒤 당시 경찰은 절단기까지 동원해 겨우 그를 구조하는 데 성공. 기진맥진해진 마틴은 얌전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도 얼마나 웃겼을까? 경찰이 속으로 이렇게 살다 별 도망갈 힘이나 있겠어. 아이고야. 아니 저거는 뭐 어떻게 봐도 몸 빠져나갈 사이즈가 아닌데. 근데 경찰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일단 살았다일지 망했다일지. 근데 기뻤기도 했을 것 같아. 기쁘긴 하지 괴로우니까. 2시간 동안 저희 껴있어봐요. 괴롭죠. 이번에도 곤란한 상황에 놓인 벨기에 스튜핏한 도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벨기에 림비로흐주 새벽 3시 야심한 시각에 작은 마트를 찾은 도둑 줄리앙. 그는 순조롭게 음료수를 훔친 뒤 탐정이 뾰족한 창살을 설치해 놓으셨다. 참, 이 정도쯤이야 가뿐히 넘어가 주겠어. 흐차! 담장을 넘으려던 그때 줄리앙은 뜻밖의 봉변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옷 찢어지나? 잠깐만 일단 마음의 준비하고. 뭐야? 자신이 만만하게 여겼던 창살에 그만 바지가 걸려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린 신세가 된 그. 지금 발이 잡혀 있는 거예요? 발 쪽이? 그렇죠. 정의의 그리고- 사도가 잡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는 거고? 박쥐처럼 매달리게 된 거죠. 박쥐 체험이네요.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꼴이? 아니 도와드릴게요. 우연히 줄리앙을 발견한 한 운전자가 그가 도둑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친절을 베푼 건데요. 오, 자 그러면 이제 뭐 도둑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일단 구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그의 멍청함 지수는 한도 초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 얌전히 집에 돌아간 줄 알았던 줄리앙은 또? 쟤 왜 저러니? 아, 야, 여러분 반복 재생 절대 아니고요. 대자비도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듯 당도는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불과 2시간 후인 새벽 5시에 또다시 마트에 침입. 이번엔 맥주를 훔친 뒤 또 똑같은 담장을 넘으려다 또 바지가 걸리고 말았던 건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저렇게 다리가 걸릴 수가 있어요? 나 이거 1인 줄 알았는데. 일이 하려면 한 번 더 왔어요. 3번이나? 줄리 양은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바지까지 벗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약 1시간 반을 거꾸로 매달린 뒤에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고요. 당연히 그대로 경찰서로 직행. 이후에 바보 같은 줄리 양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걸 한 번 그런 일을 겪었으면 오질 말았어야지 참. 죄를 저지르다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된 범죄자들 두 스튜피드들에게 화사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1999년 절도 전과 상범이었던 도둑 김모 씨는 물건을 훔치기 쉬워 보이는 서울 상계동의 한 비닐하우스에 침입합니다. 근데 비닐하우스 훔치는 사람들 그렇게 많대요. 저기 맞아요. 이제 보안도 잘 안 돼 있고 후순하니까. 그러니까. 예. CCTV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거면 훔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호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 씨가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얼굴 쪽으로 날아든 것이 있었으니 얼굴 쪽으로 뭐가 나요? 바로 누군가의 주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가 들어간 것은 폭력전과 팔범이었던 이모 씨의 집이었죠. 도둑 김 씨는 영문도 모른 채 펀치 세례를 받다가 물건을 훔치기는커녕 되려 14만 원을 뺏겼는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근데 그분도 쫓아낸 게 아니라 삥을 뜯었어. 삥을 뜯었어. 알아서 온 거야, 알아서. 너 신고 안 할 테니까 가진 거 내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잘못 건드린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며칠 뒤 폭력배 이 씨는 도둑 김 씨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현금 28만 원의 전세 계약서 그리고 집 열쇠까지 갈취. 그뿐 아니라 훔쳐온 작물을 처리해주던 김 씨의 친구 박 씨까지 찾아가 협박. 16만 원과 5천만 원 상당의 외제 스포츠카까지 강탈했습니다. 이야. 이 정도 보복이면은 아니 그 작물 처리해주던 친구도 갑자기 얻어맞고선 차도 뺏기고 했다니까. 아니 장물함이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근데 솔직히 누굴 원망해? 자기도 잘못했는데. 그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신고 못할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아니 이 결론이 정도는 났을지가. 신고해야지 계속 뺏길 것 같은데. 결국 도둑 김 씨는 이 씨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제발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폭력배 이 씨는 당당하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쟤들의 도둑이라니까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이게 뭐 누가 더 낫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다 가해자 다 가해자. 둘 다 가해자죠.